상상해 보십시오. 맑은 밤에 창가에 앉아 머리를 들어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을요. 그 먼 별들의 빛은 우주의 고대 비밀을 속삭이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무한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어떤 진실을 교묘히 숨긴 환상일 뿐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천재, 아이작 뉴턴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직면했던 악몽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이 강박은 오늘날의 과학자들에게도 여전히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물리학을 혁명적으로 바꾼 인물이지만, 우주가 무한하고 정주에 있다면 무수한 별들 사이의 인력이 모든 것을 거대한 혼돈의 덩어리로 무너뜨릴 것임을 깨닫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며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처럼요. 그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어 신의 기적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순수한 과학자로서 창조주의 신비 앞에서 무력함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300년 후 아인슈타인은 광역 상대성 이론으로 뉴턴의 평평한 모델을 뒤집으며 우주를 신축성 있는 천처럼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인력은 보이지 않는 끌어당김의 흠이라기보다는 공간과 시간의 굴곡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비슷한 심연에 빠졌습니다. 그의 공식은 우주가 폐쇄된 공간일 수 있음을 드러냈고, 이는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는 상태로 거대한 구의 표면처럼 영원히 걸어도 가장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에게 항상 조화롭고 무한한 우주를 갈망하던 그에게 창문 없는 방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주었고, 모든 것이 환상의 껍데기 아래 무한히 반복되는 느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인류의 시야를 초월한 비밀을 탐구할 때 자주 사용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사고 실험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용감한 우주비행사라고 상상해 보세요. 빛의 속도를 초월하는 초월적인 우주선을 타고 한 방향으로 직진하며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은 일상적인 날짜가 아니라 수백만 년의 세월입니다. 별들이 희미한 빛의 줄기처럼 스치고 지나가며 우주선의 엔진 소리가 우주의 심장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터집니다. 그러다 갑자기 익숙한 푸른 행선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고 흥분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바로 지구, 여러분의 출발지입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는 지구의 구형 표면을 걸으며 영원히 걷다 결국 원래 장소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절벽이나 경계에 부딪히지 않고요. 이것이 바로 2차원 공간에서의 유한무한 개념으로 우리 직관에 도전하는 동시에 경이로움과 약간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주, 익숙한 3차원 공간은 이와 유사하게 작동할 수 있지만 훨씬 더 복잡한 수준에서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없는 다차원 구처럼요. 이 개념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2400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우주가 무한하다면 어떻게 조화롭게 회전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었고, 그리스인들의 직관으로 그려진 구형 우주 모델은 인류의 사고를 200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명확한 경계를 가진 거대한 상자 안에 산다고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뉴턴이 등장하며 인력에 대한 정확한 계산으로 그 상자를 걷어쳐버렸고, 우주를 영원히 펼쳐지는 무한한 무대로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거듭할수록 그는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무한하고 정지한 우주에서 무수한 별들의 인력은 모든 물질을 거대한 진흙덩어리로 모아버릴 테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뉴턴은 이 논리적 오류 앞에서 공포를 느꼈고 우주가 자신을 비웃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의 감각에 의지해 그 이상한 안정성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주가 정지해 있지 않고 팽창 중임을 압니다. 이는 1920년대 에드윈 허블의 발견으로 그는 은하들이 놀라운 속도로 서로 멀어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마치 풍선이 부풀어 오르며 표면의 점들이 멀어지는 것처럼요.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들, 예를 들어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한 보고서에서 업데이트되었으며, 우주의 팽창 속도는 초당 메가파섹당 약 70km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허블 상수로 알려져 있으며
2025년 현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어두운 에너지 분광기 DESI 같은 최신 관측에서 70에서 76km 초당 메가파섹 사이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허블 긴장이라는 논란이 있으며 이는 우주 배경 복사 CMB로부터 유도된 값 약 67과 지역 관측 약 73에서 74 사이의 불일치로 우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합니다. 한국의 과학자들도 이러한 주제를 논의하며 우주가 단순히 유한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아인슈타인은 1915년 광역상대성 이론으로 우리를 더 멀리 이끌었습니다. 뉴턴의 평평한 무대를 신축성 있는 매트리스로 대체하며 인력은 공간 시간의 왜곡으로 보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부드러운 매트리스에 누워 있는데 무거운 볼링공이 굴러와 움푹 들어가게 합니다. 이는 행성들이 주변 공간을 굴곡지게 하여 다른 물체가 궤도로 떨어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공간이 과도하게 굴곡지면 원형으로 말려 폐쇄된 고리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이를 파악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곡률과 위상입니다. 익은 오렌지를 예로 들어보죠. 그 껍질은 햇빛 아래 부드럽게 굴곡져 있으며 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국부적 곡률, 가까운 시야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그것은 완전한 구로 폐쇄된 형태입니다. 이는 전역적 위상, 더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면밖에 없는 기이한 꼬임 형태인 메비우스 띠 위를 기어가는 개미는 자신의 세계를 평평하고 무한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영원히 기어가도 반복되는 고리를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몸이 뒤집힌 것도 모릅니다. 그 개미가 바로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주를 방황하며 다차원의 굴곡진 구조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요. 아인슈타인은 공간에 곡률이 있음을 지적했지만 그것이 폐쇄된 고리로 연결되는지 여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우주 밖으로 나가 전체를 볼 수 없지만 수학자들이 준 도구가 있습니다. 프리드만, 르메트르, 로버트슨 워커 방정식, 줄여서 FLRW로 우주의 평균 밀도인 오메가 매개 변수를 포함합니다. 오메가는 단순한 물리적 숫자가 아니라 우주의 기하학적 운명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실험을 해보죠. 별들 사이에 거대한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오메가가 정확히 1이라면 우주는 탁자처럼 평평한 유클리드 공간으로 삼각형 내각합이 정확히 180도이며 영원히 날아가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메가가 1보다 작으면 물질이 너무 적어 우주는 안장 모양의 쌍곡 공간으로 내각합이 180도 미만이며 모든 것이 무한히 팽창하며 얼어붙는 결말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오메가가 1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물질이 풍부해 인력이 공간을 구형으로 굴곡지게 하며 내각합이 180도를 초과하고 우주는 폐쇄적이며 유한합니다. 2001년 WMAP 위성과 2013년 플랑크 위성의 데이터, 2025년 현재에도 한국 언론과 국제과학저널에서 보도되듯 오메가는 약 1로, 플랑크 2018 측정에서 총 오메가는 1.000 플러스 마이너스 0.002로 거의 평평하지만 약간의 양의 곡률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KT 맥 같은 과학자들은 2020년 책 모든 것의 끝에서 이 오차가 단순한 잡음일 수 있으며 우주는 평평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폐쇄적 곡률 아이디어는 우리가 유한한 거품 안에 산다는 함의를 주어 많은 이들을 오싹하게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천문학자 장 피에르 류미네의 발견, 일부 오해처럼 폴 케어나 G.A. 누피어 루미니스 같은 이름이 아니는 과학계를 흔들었습니다. 2003년 WMAP의 우주 배경 복사 CMB 분석에서 그는 긴 파장의 결핍을 발견했습니다. 60도 이상의 큰 온도 변동이 없다는 것으로 작은 욕실이 저음 베이스를 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주가 관측 지평선보다 작음을 암시하며 포엔칼의 12면체 공간 모델로 이어집니다. 축구공처럼 12개의 오각형 면으로 된 형태지만 다중 연결된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한 면을 통과하면 반대면으로 이동하며 36도 회전합니다. 유한하지만 무한하며 최적은 우리가 보는 지평선의 80%입니다.
빛은 거울집처럼 반복되며 먼 은하들은 우리 은하의 옛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이후 플랑크 데이터는 2019년 네이처 기사에 따라 명확한 대칭원을 찾지 못했지만 페리미터 연구소의 니아예시 아프쇼르드 같은 과학자들은 잡음 속에 증거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추론합니다. 다가오는 나이트버드 위성은 CMB의 편광도를 검사해 확인할 것입니다. 2025년 현재 나사 트위터나 브라이언 그린의 과학 계정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에서 논의되듯 만약 맞다면 우주는 차가운 무한이 아니라 정교한 위상학적 다이아몬드처럼 로맨틱합니다. 하지만 우주가 12면체 상자 안에서 순환한다는 아이디어가 절망스럽다면 더 큰 충격에 대비하세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을 살았나요? 답은 없다일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의 눈에 시간은 환상일 뿐입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느끼며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병원에서 울음 터뜨리는 어린아이, 확연의 희미한 빛으로 이 글을 읽는 성인, 병상에 누운 노인 버전. 모든 것이 4차원 공간에서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3차원 생물로서 전체를 보지 못하도록 눈가리개를 한 채입니다. 일상적 증거, 스마트폰을 켜고 GPS를 사용하세요. 2만 킬로미터 떨어진 위성과 지구 사이의 시간 조정으로 미터 단위의 정확한 위치를 얻습니다. 좁은 상대성 이론은 빠른 속도가 시간을 늦춘다는 것을 증명하며 위성은 하루에 7 마이크로초 느려집니다. 넓은 상대성 이론은 약한 인력이 시간을 빨라지게 하며 45 마이크로초를 더합니다. 차감하면 위성 시간이 38 마이크로초 빨라지며 조정하지 않으면 위치가 11km 어긋납니다. 1971년 하펠레 키팅 실험은 비행기 원자시계로 이를 확인했습니다. 뉴턴은 시간을 절대적인 강처럼 생각했지만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그것을 끊어버렸습니다. 동시성은 상대적이며 빛의 속도에 가깝게 1년 비행하면 돌아와 지구가 수세기 늙은 것을 봅니다. 이는 우주 블록으로 이어집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서 공간은 길이, 너비, 높이이고 시간은 연장된 차원입니다. 공룡 멸종 순간, 진시황 즉위, 여러분이 이주를 읽는 지금, 인류의 멸종, 모든 것이 기포처럼 얼어붙습니다. 여러분은 살지 않고 시간 궤도에 동결된 벌레로 현재라는 환상을 경험합니다. 양자역학은 더 나아갑니다. 2022년 노벨상 수상자 존 클라우저, 알랭 아스펙트, 안톤 자일링거는 양자 얽힘을 증명하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입자가 즉시 반응하는 것을 보여 인과성과 시간 순서를 도전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먼 거리의 유령이라 불렀습니다. 1967년 휠러 데윗 방정식은 양자와 넓은 상대성을 결합하며 시간 변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분자 운동에서 나오는 온도처럼 출현적 환상입니다. 카를로 로벨리는 2018년 시간의 질서에서 엔트로피에서 시간이 떠오른다고 추론하며 줄리안 바버는 소셜미디어에서 시간이 환상이고 우주가 깊은 수준에서 정적이라고 공유합니다. 2025년 최근 발전으로 양자 중량 연구에서 시간은 양자 얽힘에서 생기는 환상으로 보이며 양자 시스템에서 반대 방향의 시간 화살표가 출현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론은 중력을 양자 세계와 통합하며 시간의 본질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절망하지 마세요. 양자역학은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으로 희망을 줍니다. 미래는 확정되지 않고 각 양자 분계가 새로운 가지를 만들며 자유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시간은 강일 수 있고 얼음 블록일 수 있으며 뇌의 프로그램일 수 있지만 여러분, 독특한 단면으로 심장 박동, 화면빛, 두려움, 기쁨을 가진 이 실제입니다. 우주는 상상보다 기이합니다. 장 클라인의 날처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주는 위상적으로 유한한가? 아니면 차가운 무한인가? 시간은 존재하나? 아니면 환상인가? 별을 올려다보며 숙고하세요. 그 빛은 수십억 년 전 여러분이 보낸 시선일 수 있고 돌아와 인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만나요.